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동진 독서법,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팟캐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책에 관한 팟캐스트로 유명했던 게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었죠. 저도 거의 대부분 방송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동진 씨는 뭐 목소리도 좋고 박학다식하고 다 좋은데 그 빨간 책방에서 개그 욕심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개그를 날리는데 개그가 너무 썰렁한 점, 그 점이 좀 단점이 아니었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동진의 독서법을 바탕으로 뭐 독서의 목적, 독서의 효용,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독서법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 개인적인 경험담,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합해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성장이라는 목적,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간접 경험인데, 간접 경험은 주로 문학 장르, 소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 직접 경험이 중요하고 더 구체적이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직접 경험이라는 건 자기가 그 경험 속에 매몰돼 있잖아요. 약간의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경험의 어떤 의미라든가 그 경험 속에서 통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 경험은 그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 경험의 핵심에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감이 많이 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이란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해보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다양한 삶의 문의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꽃 같은 진리들, 이런 것들은 이런 다양한 간접 경험,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 습득인데, 많은 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뭔가 박학다식해지고 뭐 더 똑똑해지고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 근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 아니 무슨 뭐 책을 굳이 읽을 필요가 있냐, 뭐 서핑을 해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서핑을 하면서 제대로 된 지식을 채집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책이라는 거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고, 뭔가 출판사라든가 편집자라든가 여러 검증을 거친 거잖아요. 기존의 독자라든가. 그러니까 투자하는 시간 대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일종의 뭐 가성비 측면에서도 독서가 훨씬 낫지 않은가, 뭐 개인적인 생각도 그러한데 이 책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결인데, 범주와 맥락.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어떤 단편 지식을 얻을 때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지식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왔으며 어떠한 의미에서 적용이 가능할까, 그 범주와 맥락 속에서 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책은 그러한 것들을 보다 이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범주와 맥락 측면에서 지식 습득과 적용에 또 유리하고, 또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좀 여러 다방면의 책을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그 책에서 낡은 벤치를 지키고 있는 경계병이라는 그런 메타포를 살펴봤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러한 낡은 벤치를 지키는 경계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 관습,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범주와 맥락 속에서의 습득과 활용,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연결이 되는 거죠. 지식의 연결. 그리고 동시대인과의 연결, 이전 시대 사람들과의 연결, 이런 것도 독서만이 가능한 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란 책, 거기에 극한의 오너십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그런 개념이었고 의미 있게 습득을 했는데, 그 글을 쓴 조코 웰링크, 미국에 살잖아요. 제가 책이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만나긴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전 시대,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책이 아니라면 소크라테스와 연결이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연결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이러한 동시대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의 이전 시대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다. 결국 삶이라는 게 기준점 효과잖아요. 어떠한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기준점을 둔다면 굉장히 비참하고 괴롭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건데, 다양한 삶의 기준점, 그런 상상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홀로 시간인데, 재미, 이동진 독서법, 재미를 추구하죠. 그냥 재밌게 읽으면 된다. 이게 이 책의 주제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건데, 책 읽는 거 사실 굉장히 재미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게 뭐가 재밌어? 졸리기만 한데, 근데 일정한 수준의 독서를 지속해 나가다 보면 사실 독서하는 것만큼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 그런 측면들, 또 즐거움의 측면들, 다른 또 독서법 책에서 그런 내용도 우리 봤잖아요. 저자가 병에 걸렸는데도 오로지 독서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도 책만 읽을 수 있게 그 정도 수준까지만 치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삶에 있어서 재미와 즐거움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100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 12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바쁜 분들은 아이고 혼자만의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인간이 어느 정도의 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천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혼자 있는 걸 너무 괴로워하고 만나는 누군가의 강박을 갖고 의존하고 스토킹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독서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 시간에 또 고독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형벌로서 느껴지느냐 또는 축복으로서 느껴지느냐,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독서의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목적, 효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보면 이동진 작가가 500권의 책을 추천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도 그 속에서 발견을 한 것들도 있는데, 책이 너무 이 인문서적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용서들, 우리 최근에 경영 경제서들 많이 다루고 있는데 독서로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도. 그리고 자기계발, 그런 류의 책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든 자기계발 그런 서적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책이 많더라고요. 쭉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골고루 균형 있게 독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